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동북 지역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26일 발표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출생률 순위에서 흥룡 강성 가장 낮은 출생률로 꼴찌, 길림성 뒤에서 두 번째, 요령성 뒤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적게 낳을 뿐만 아니라 이혼도 많이 합니다. 전국 이혼율 순위를 보면 길림성이 1위, 흥룡 강성이 2위, 요령성이 3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통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적게 낳고 이혼도 많이 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4년 전국 사망률 순위에서는 흥룡 강성이 1위, 요령성이 2위, 길림성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북 사람들 정말 희귀종이 되어가는 걸까요? 아이 낳는 건 전국 꼴찌, 부모님 떠나보내는 건 전국 1등, 이혼증은 결혼증보다 더 자주 발급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정말로 애 낳을 수도 없고 죽을 여유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동북 호랑이는 그래도 보호라도 받죠. 동북 사람은 누가 챙겨주나요? 우리 집 옆집 왕 아주머니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6년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1층에 있던 유치원도 이제는 마작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몇십 년만 지나면 그 눈밭에서 뛰노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멍청한 노루가 될지도 몰라요. 동북 호랑이 보호는 잠시 멈추고 먼저 동북 사람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동북 호랑이가 멸종되기도 전에 동북 사람이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10가구도 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뿐 아니라 뒤편까지 줄줄이 이어진 건물들 전부가 비어 있습니다. 국가는 늘 동북 진흥을 외치지만 정작 사람이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진흥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진짜 토요일 맞나요? 이 길을 보세요. 차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느낀 건데 해올빈에 정말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우리 엄마 말로는 우리 마을에서 지난 10년 동안 태어난 아이는 우리 집 아이 하나뿐이라고 하셨어요. 딱 하나요. 듣자 하니 다음 달에 큰아버지 댁에서 한 명 더 태어날 예정이라지만 10년에 고작 둘이라니요. 게다가 할머니 세대 분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셨대요. 이 아이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어린 아이예요. 그리고 마을에 남아있는 유일한 아이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 땅을 지켜야 할 보물이네요. 출생률, 사망률, 이혼율. 당신들은 우리 동북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그런 줄 아시죠? 천만에요. 우리는 진작에 세상을 간파한 겁니다. 지금 동북은 전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어요. 10년 전에 동북 사람들은 이미 단편 영상 찍고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고 10년 뒤인 지금은 전국 사람들이 다 단편 영상 찍고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10년 전 동북에서는 길거리 장사, 꼬치구이 판매가 유행했죠. 그런데 10년 후 전국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길거리 장사하는 곳을 핫플이라고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10년 전엔 동북의 고령화가 심각했어요. 이제는 전국이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10년 전 동북 농촌엔 젊은이가 거의 없었는데 10년 뒤엔 전국 농촌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전 또 동북은 아이를 안 낳고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였죠. 그런데 10년 뒤엔 전국 사람들이 다 아이를 안 낳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며 키울 여력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동북이 뒤처진 게 아니라 동북이 오히려 시대의 최전선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다들 동북을 비웃었죠. 그러다 점점 동북을 이해하게 됐고 결국 모두가 동북처럼 돼버렸어요. 남들은 나를 미쳤다 비웃지만 나는 남들이 세상을 보지 못함을 비웃는다. 하하하.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북 삼성의 인구가 1200만 명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무인촌, 심지어 무인진까지 대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동북의 상해라고 불렸던 호도로 조가두는 이제는 북방 최대 유령 도시로 변했고 길림의 깊은 산속에는 수십 채의 건물이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단 10명의 노인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동북은 내일의 중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을이에요. 300가구나 되는 큰 마을이었어요. 예전엔요, 할 일 없으면 큰 길로 나가보면 노인들, 아이들 다 나와서 수다 떨고 웃고 정말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벌거벗고 마을을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을걸요. 이제 정말 사람이 없어요. 동북 농촌 지금은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멀쩡한 집들이 시골엔 넘쳐나요. 고향 어르신들 말씀대로 10마을에 9은 굴뚝에서 연기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밥 짓는 집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문득 떠오른 말이 하나 있는데 진짜 공감돼요. 닭은 알을 낳을 수 있지만 압력솥 안에선 못 낳는다. 즉 스트레스가 크면 알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동북에 살아보면 이 말이 뼈저리게 와닿아요. 우리 회사 동료들만 봐도요. 95년생 이전 사람들만 해도 10명 넘는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애 낳은 건 딱 2명뿐이에요. 한 명은 저고 이미 다 낳았고요. 다른 한 명은 아직 준비 중인데 곧 출산 예정이에요. 나머지 동료들요. 물어보면 임신 준비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애 낳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직접 고향에 돌아가서 눈으로 보기 전엔 지금 매하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우리 매하군은 원래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떠날 사람 다 떠나고 20만 명 조금 넘게 남았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동북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30년 후면 동북 전체에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매우 무서운 현실이에요. 중국 본토 매체들은 현재의 동북 삼성이 하나의 도시, 즉 하얼빈에 맞먹는 인구를 통째로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지역사회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중국 당국은 또다시 한 가지 통계를 내놓으며 동북 삼성의 평균 월급이 이미 7천 위안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허황된 통계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생활 체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점차 현실을 깨닫고 깨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동북 삼성 평균 월급이 7천 위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이 800위안 벌고 다른 한 명이 15,000위안 벌면 평균은 딱 7,000위안이 나오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7,000위안을 누가 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동북에서 월급 3,000에서 4,000위안이면 높은 편인데 도대체 이런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 동북이 언제 평균 월급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난 왜 몰랐지? 이거 도대체 누가 통계낸 거예요? 나 때문에 동북 평균 깎아먹은 거 아닌가? 하얼빈도 동북 맞죠? 진짜? 나 동북 사람이 아니었으면 믿을 뻔했네요. 그런데 그 샘플은 대체 어떻게 뽑은 거예요? DNA 분석한 거예요? 대흥 안령은 인구 800명 정도고 하얼빈도 19만 6천 명이라면서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럴 거면 북경에 일하러 간 동북 사람들 다 돌아오라고 하세요. 동북은 물가도 싸고 월급도 높다면서요? 그럼 뭐하러 고생하며 떠돌겠어요? 아이고 진짜 이 통계 다시 계산해보세요. 안 그러면 다른 성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동북에서 허풍 떠는 줄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난방 잘 되는 건 틱톡에서만, 월급 높은 것도 틱톡에서만, 행복지수 높은 것도 틱톡에서만 있는 거죠. 이럴 거면 그냥 하얼빈 평균 월급을 32만 위안으로 하세요. 어차피 높은 거 아예 더 높게 부르죠. 내년부터는 모든 지역을 경제특구로 하면 되겠네요. 1선 도시, 2선 도시는 그냥 건너뛰면 되겠어요. 우린 특급 도시니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취소할게요. 맞아요. 우리 진짜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서 동북으로 일하러 오세요. 동북 지역의 월 평균 임금이 이렇게 높다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동북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외지에 있고 2012년에 동북을 떠났습니다. 고향 어르신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동북을 잘 몰랐네요. 속이 상해서 더는 말 못하겠어요. 저 동북으로 돌아가야겠어요. 2025년 심양의 최신 평균 월급이 8,500위안이라네요. 먼저 고백할게요. 저 때문에 평균이 낮아졌을 거예요. 댓글을 보니 어떤 오빠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요. 저는 심양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할 때 저를 빼먹은 건가요? 쇼핑몰 좀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식당 좀 보세요. 거리 좀 보세요. 어제 목욕하러 갔는데 목욕탕이 텅 비어 있었어요. 다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들 돈 쓰기 싫어서 그런가요? 요령성의 평균이 8,200위안이라고요? 도대체 누가 계산한 겁니까? 진짜 주먹 날리고 싶어요. 동북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이 강해요. 배가 고파서 벽 짚고 걸어도 배부른 척 하거든요. 이런 통계 결과 또 내놓으려면 우리 성 안에서만 돌려보면 됩니다. 외지로 흘러들어가면 나는 외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까봐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라고 믿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동북이 이렇게 잘 발전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쩌냐는 거죠. 저는 동북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그런 통계가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이 쇼핑몰에 사람이 없네요. 심양
닭전은 한때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문을 닫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길림성 신동 상가 진짜 끝장났습니다. 전부 문 닫았어요. 내가 20대였을 때는 여기 엄청 활기찼던 곳인데 오늘 바지단 좀 수선하려고 왔더니 그것도 문 닫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여길 들어와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저기요, 올해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다들 돈 쓰지 않기로 한 건가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날씨가 추워지면 밀크티, 커피, 케이크, 바비큐 같은 거 엄청 주문했잖아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겨우 26건 110위안 벌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바비큐 주문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네요. 다들 바비큐도 안 시켜 드시네요. 이거 소비 수준이 떨어진 건가요? 여러분, 요즘은 돈을 못 버는 건가요? 올해 소비가 왜 이렇게 낮은 거죠? 한번 말해보세요. 이 장사 도대체 계속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가게가 인테리어 바꾸고 내일은 저 가게가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주변 가게들이 재고 정리 세일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버티지 못하면 모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오늘은 공장에서 설치 작업을 하는데 작은 부품 몇 개가 부족했어요. 원래는 오토바이 택시를 불러서 공장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시내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본 요금이 30위안쯤 되거든요. 마침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굳이 오토바이 택시 부를 필요 없어. 그거 비싸잖아. 화라라입에서 심부름 요청하면 돼. 그래서 앱으로 한번 주문해봤어요. 우리 매장에서 공장까지 배송비가 7.5위안이었어요. 세상에 40도 넘는 폭염에 왕복 최소 15에서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겨우 7.5위안이라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7.5위안에서 플랫폼이 수수료도 떼가고 배달원이 물 한 병만 사 마셔도 돈 들고 전기차 충전도 해야 하고 노동력 비용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이 7.5위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 걸까요? 외출해보니 금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겠고 이젠 밥조차도 사 먹기 부담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어제 아이를 데리고 난징 상업거리 구경 나갔어요.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죠. 그랬더니 한 그릇에 장육덮밥이 49위안, 제일 싼 소시지, 뚝배기밥이 39위안, 오므라이스도 38위안. 애가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아끼게 됐으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케이크가 먹고 싶대요. 진짜 손가락 한마디만 한 케이크가 22위안이에요. 애가 이거저거 몇 개 집어보길래 보니까 70에서 80위안은 그냥 훅 나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돈 내는 입장이니까 그냥 하나만 사자고 했죠. 결국 하나만 사고 저도 안 먹었어요. 이럴 때 누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셔 라는 말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려들지 않을 거예요. 밥 한 그릇에 50위안이라니 진짜 먹기가 겁나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진짜 몇 명이나 될까요? 온몸 뒤져봐도 100위안도 없습니다. 이런 생활 겪어보셨나요? 어제 21일이었잖아요. 주택대출 내는 날이었어요. 급여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출 갚고 아이한테 일주일 생활비로 200위안 넣어줬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죠. 20일엔 알리페이 후불 결제도 상환해야 한다는 걸요. 그거 아직 못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잔액 확인해봤더니 갚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100위안도 모자라요.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 조금이라도 출금 가능한 거 싹 다 긁어 모았어요. 이 블로그는 오늘 점심으로 중식 찐빵에 짠지를 먹으며 돈을 아끼느라 생수조차 사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거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년에 접어든 지금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아이, 매달 주택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압박감이 너무 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 가정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80년대생입니다. 요즘 저는 점심 식사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식비도 12위안을 넘기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장 보는 데 드는 돈 정도가 전부입니다. 10월에는 가게 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임대료로 2만 위안 가까이 냈고 지난달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보름 동안 3,000위안 넘게 썼습니다. 난방비는 어제 겨우 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지 않으면 2,000위안 넘게 아낄 수 있으니까요. 어른인 우리는 추운 거 좀 참을 수 있는데 집에 노인과 아이가 있다 보니 추위를 못 견딜까봐 결국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요즘 생활이 매우 절약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쇼핑을 즐겼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 하고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에만 구매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자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냐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은 가족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아시나요? 많은 이들이 지금은 2,000위안도 손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학업도, 커리어도, 결혼도 중요한 선택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었으며 조언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더랍니다. 조금 전 들은 이야기인데 한 동창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지금 정주대 제1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를 보고 나니 삶에 대한 집착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 나는 하루살이요. 푸른 바다 속의 모래일 뿐이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